그래서 이 논문은 뭐 우선 들어가기 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전학습 관련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을 사전학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 특정 과제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전학습을 할 때 그 어떤 특정한 뭐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사전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서치하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MOD라고 하는데 Mixture of Denoise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가지고 사전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전학습 모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저희 뭐 NLP가 아니더라도, 도메인이 NLP가 아니더라도 비전이더라도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에 학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에 보통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특정 분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장 생성 이런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요즘의 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 구조는 그러니까 시퀀스 구조, 그 다음에 인코더 구조, 디코더 구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코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전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특정 과제에 적용하는 것을 인코더 온리 모델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버트라든가 아니면 로버타, 알버타와 같은 버트 계열의 그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코더 온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디코더 온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코더와 디코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었는데 거기서 디코더만 가지고 사전학습을 진행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GPT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T라든가 GPT-2, GPT-Neo 아니면 GPT-J와 같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인코더랑 디코더를 모두 다 사용을 해서 사전학습을 진행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또 T5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모델로 본 논문에서는 분류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표를 보면은 여기는 슈퍼글루에 대한 스코어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GPT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T5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인 UL2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코더 모델,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코더 모델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는 그 그러니까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기반으로 성능을 평가했기 때문에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한계가 있는 인코더 모델은 제외를 하고 디코더 모델과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트 계열은 제외를 하고 그냥 GPT라든가 아니면 바트 이런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코더 온리 모델과 같은 경우는 커저 랭귀지 모델링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저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전 토큰을, 그러니까 이전의 시퀀스를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토큰을 생성해 나감으로써 학습을 하는 것을 커저 랭귀지라고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대표 학습 방법 중에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 중 하나는 바로 스팸 커럽션입니다. 그래서 일정 특정 문장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이제 클로제라고 해서 언더바 비슷하게 이렇게 마스킹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토큰들을 맞춰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통 스팸 커럽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 디코더 구조냐 아니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냐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렇게 꼭 뭐 단순하게 뭐 커절 랭귀지, 그러니까 디코더는 커절 랭귀지, 그다음에 뭐 인코더 디코더는 뭐 스팸 커럽션 이렇게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제시되어 있는 모델은 유니파이드 프리트레이닝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섞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그 유니파이드 LM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커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바이디렉셔널 LM, 그 다음에 랩트 라이트 LM, 그 다음에 시퀀스 LM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양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그 기존의 어떤 GPT라든가 뭐 버트 이런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이것도 그다음에 주목할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어빌레이션 스터디에서 이 모델들이 각각 다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러다임 알고리즘은 UL2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Unified Language Learning Paradigm인데 크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 혹은 디코더 온리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디코더 온리 모델 중에서 프리픽스 LM이라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코더 디코더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T5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우선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이 선택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믹스처 오브 디노이저라고 하는 요 모듈을 거치게 됩니다. 요 믹스처 오브 디노이저는 말 그대로 사전학습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디노이징 모듈이 있는데 X 디노이저하고 R 디노이저, S 디노이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R 디노이저 같은 경우는 레귤러 디노이저라고 해서 보면은 그냥 가장 표준적인 디노이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스팬,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체 문장이 아래 보시면은 전체 문장이 있는데 그 전체 문장 중에서 짧은 스팬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로우 커럽션, 그러니까 그 커럽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마스크를 씌우는 행위 자체를 커럽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럽션을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 그것을 바로 R 디노이저라고 하고, 그다음에 S 디노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R 디노이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마스크 하는 이런 일종의 마스크 LM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퀀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여기가 아니어도 중간에 시작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중간에 시작을 해서 쭉 시퀀셜하게 그 마스킹을 해서 이것을 맞추는, 그러니까 모델이 이것을 맞추도록 학습을 하는 게 바로 S 디노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X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X 디노이저 안에 여기 지금 맨 위쪽에 보시면 뭐 X 디노이저도 세 개의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냥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시퀀셜 디노이징과 그다음에 랜덤 디노이징, 그러니까 레귤러 디노이징을 섞어서 구현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두 가지 타입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주목할 게 이 앞부분에 그 모드에 대한 토큰들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R이라고 하는 토큰, 그 다음에 S 디노이징은 S라고 하는 토큰, 이런 식으로 그 디노이징 타입별로 이런 디노이징을 했다라고 이렇게 앞에다 붙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팅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러니까 크게 그 세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길이, 그러니까 뮤라고 하는 것은 평균 길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커렉션을 얼마나 할 건가, 커렉션 비율.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커렉티드 스팬, 그러니까 길이, 커렉티드 된 스팬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R, S, X라고 하는 각각의 디노이저를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앞에 R이라든가 S, 그 다음에 X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는 것을 모드 스위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 중간에 이런 R, S, X 토큰들을 넣어가지고 지금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모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뭐 실험도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일부분만 소개를 드렸고,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논문을 보시면은 좀 더 많은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할 텐데, 크게 한 5가지 모델이 이 앞으로의 실험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커저 랭귀지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PT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T랑 모델이 같은데 그냥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니셜라이징만 랜덤하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프레픽스 LM이라고 해서 요거는 여기 2018년, 2019년에 나온 논문을 참고해서 여기 커저 LM, 그러니까 GPT랑 비슷한 커저 LM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팸 커럽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T5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팸 커럽션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팸 커럽션 플러스 그다음에 CLM, 그러니까 커저 랭귀지 모델링을 섞은 것을 SCLM이라고 앞으로는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그러니까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소개를 드렸던 UniLM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niLM까지 해서 총 5개의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는 슈퍼글루를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슈퍼글루 플러스 이제 뒤에 몇 가지 또 추가적인 실험들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뭐 GEM이라고 하는 벤치마크 중에서 엑스썸이라고 하는 과제하고, 그 다음에 TOTT라고 하는 과제, 그 다음에 SGD라고 하는 과제, 이 총 3가지를 추가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플레멘테이션을 보면은 요즘에 뭐 구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잭스라든가 아니면 플렉스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목할 만한 거는 TPU를 128개 정도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고,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논문이 실험적인 논문이다 보니까 실험 결과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앞에 백그라운드 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2개의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테이블 3 같은 경우는 T5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그 상대적인 렐러티브한 그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이블 4 같은 경우는 GPT, 그러니까 CLM을 기반으로 렐러티브한 그 퍼포먼스 향상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까 그 OBJ라고 하는 부분에 CLM, PLM, SC, 죄송합니다. CLM, PLM, SC, SCLM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방금 베이스라인에서 소개해드린 모델이고요. 그거를 디코더 구조만으로 구현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로 구현한 모델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라고 하는 건 디코더고 ED라고 하는 건 인코더,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모델이 있고요. 물론 여기서 겹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모델의 아키텍처는 비슷한데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디코더만 사용하느냐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 SC, 그러니까 T5가 아까 SC라고 했으니까 SC가 기본적으로 0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보면은 UL2, 그러니까 같은 인코더 디코더 계열의 UL2, 그러니까 아까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학습한 모델이 그러니까 평균 전체적인 스코어에서 높은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기서도 그 디코더 구조에서도 보면은
물론 인코더 디코더 구조보다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래도 거기서 UL2 방법을 통해서 학습한 게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에서 유일하게 그 T5를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GPT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GPT는 요 CLM이라고 하는 게 베이스라인이 되고 거기서 상대적인 어떤 스코어를 매기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건 역시나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UL2로 학습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디코더 구조 안에서도 그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 것도 역시나 그 UL2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UL2라고 하는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이 학습 패러다임이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나 디코더 구조 모두에 다 잘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디코더와 인코더 디코더 구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과연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요 T5 모델, 그러니까 테이블 3에서 SC를 기반으로 0.0이라고 했을 때 SC를 넘는 뭐 UL2라든가 이런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디코더 구조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파라미터 자체가 수가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디코더보다 인코더 디코더 둘 다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성능적인 면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 모델이 그다음에 디코더 모델보다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GPT랑 T5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보면은 CLM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SC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T5 모델 학습 방법과 그다음에 GPT 모델 학습 방법 그대로 학습했을 때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UL2 같은 경우가 이 학습 방법을 제시한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을 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 그 GPT랑 T5의 기존의 어떤 셋업, 기존의 그 학습 방법이 그러니까 학습을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커럽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PLM이라고 하는 여기 보는 프레픽스 LM이 또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 UL2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PLM, 그러니까 프레픽스 LM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iLM이라든가 그 다음에 SCLM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 스탠다드한,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GPT나 그다음에 바닐라 T5나 이런 것보다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UL2보다는 낫지만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은 아까 설명드린 전체적으로 UL2가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스위칭 관련해서도 한번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모드 스위칭 관련해서 이렇게 모델이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T5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UL2 모델인데, 모드 스위칭을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모드 스위칭의 그 R을 기반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X,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 모드 스위칭을 일단은 우선은 안 한 것과, 그러니까 안 한 것과 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한 것이 뭐 항상 높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높은 스코어를 낸 부분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드 스위칭 한쪽에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가장 일단은 엑스썸에서는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샷 슈퍼글루에서는
가장 그 X라고 하는 모드 스위칭을 했을 때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MOD 관련해서도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MOD 관련해서 아까 그 3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스팬과 그 다음에 레이트, 그 다음에 요게 무슨 아마 S 디노이저의 그 길이로 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3가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슈퍼바이스드 태스크하고 그 다음에 원샷,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파인 튜닝한 태스크,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원샷만 한 태스크, 이렇게 이렇게 스코어를 비교를 해봤는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요때 이때 셋업에, 그러니까 이 셋업에서의 그 MOD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안 좋았던, 그러니까 반면에 여기 보면은 이 H 라인에 보면은 8과 64,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38, 32, 64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작은 범위의 값들만 있었는데, 여기는 8과 64, 이게 극단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성능을 내보이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그 MOD의 어떤 파라미터에 따라 어떤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사실은 여기 이 사이에 지금 점프한 굉장히 많은 뭐 논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 그러니까 스케일링업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했고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원하시면 논문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우선 결과만 가져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UL2라고 하는 모델을 CLM과 그 다음에 SC, 그러니까 T5 기반으로 그냥 그것을 그냥 UL2로만 학습한 것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 스케일링을 좀 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20 빌리언으로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셋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매트릭이 있고, 그 다음에 소타 모델의 스코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타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레퍼런스로만 참고를 해놨는데, 이것도 논문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물론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 UL2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좀 짧게 끝났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리님 발표 감사하고, 제가 아까 전에 그 매스킹 부분 조금 디테일을 놓쳐가지고, 그러면 SRD 이렇게